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12일 차를 맞았습니다. 눈에 띄게 체력이 떨어지고 수척해졌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사당 앞 단식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고 하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나 여당 대표가 안부를 묻는 게 예의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 전에 원장님 페이스북 보니까 주민등록을 해남으로 옮기셨던데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뛰시는 건가요?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서 네. 해남 완도 진도가 지역구가 되기 때문에 네. 해남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KBC에서 네. 리포트도 해주고 기사가 한 30-40건 떴더라고요. 주민등록 옮긴 걸요? 예, 그랬더니 해남 분들은 네. 해남이 홍보됐다. 야, 박지원이 거물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굉장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오늘로 12일 차인데, 그동안은 이제 뭐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농성장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어제부터는 이제 누워서 있더라고요.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계속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이제 뭐 체력 한계가 네. 온다고 봅니다. 사실 어제 제가 네. 완도 5일장 그리고 우수영, 네. 명량축제, 울돌목 축제장을 다 돌아다녔습니다마는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네. 여야가 이렇게 대결해서 단식을 하고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모른 척하는 이런 정치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투쟁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이 모든 것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게 왜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건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네. 얘기했잖아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나 네.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외교적 총체적 파탄이 오고 국가 재난 시대를 불어왔는데 이렇게 여야가 대화도 없이 네. 마주보는 화차처럼 기차처럼 충돌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내자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대통령께서 또 제1야당 원내 다수당의 대표가 저렇게 단식 투쟁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네. 정치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연못 구어라고 하잖아요. 나무에서 물고기 구한다, 뭐 안 이루어지는 거를 바랄 때 흔히 쓰는 말인데, 대통령이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도 야당 대표를 안 만나셨는데 단식을 한다고 뭐 좀 입장이나 태도를 바꾸실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얼마나 네. 절실하면은 연목구어의 길로 나섰겠습니까? 1년 반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민생 경제가 모든 것이 파탄 났다고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3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네. 다시 해보자. 다시 손잡고 네. 여야가 정치 지도자들이 협치를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네. 남북 관계를 살리는 이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죠. 음. 이렇게 가서 되겠냐 이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소위 대통령, 네. 제1야당 대표가 싸운다? 정도껏 해야죠. 지금 이게 뭡니까? 완도 네. 5일장에서 장사하는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생선을 들고 싸우지 마라. 대통령 왜 저러냐. 네. 이런 말씀을 진짜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귀담아 들을 때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수원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다 받지는 못하고 건강상 이유로 한 3분의 1쯤 검찰이 조사한 거 한 3분의 1쯤 받고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소환이나 검찰 조사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보면은 제가 수십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네. 보고 싶다 증거야. 이번에도 증거를 하나도 못 내놓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검찰에서도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8시간 조사받고 네. 3시간 동안 조사 조서, 내용을 네. 다 읽어봐요. 네. 저도 수십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아본 사람 아니에요? 네. 또 저도 음. 대북 송금 특검 때 구속돼 가지고 건강이 나빠졌어. 제 눈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의사를 앰뷸런스를 검찰에서 대기시켜 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서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나와라. 이재명 대표 나가야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그 건강 상태가 있다고 하면은 네. 검찰도 저렇게 독하게 나가서 되겠냐 이거죠. 이게 지금 독종들이 다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네. 정치하듯 수사하지 말고 대통령은 네. 수사하듯 정치하지 마라. 그래서 좀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건강상 이유로 조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럼 뭐 그러시라 하고 이렇게 내보내주고 그랬는데 하는 거는 뭐 할 만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검찰? 아니 글쎄요. 바로 12일 출두해라 네. 라고 했으면은 뭐 이재명 대표도 조율해서 나가겠다 한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갈 수 없어요. 음. 자기 말 맞다나 힘이 있습니까? 네. 권력이 있습니까? 나가야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배려하는 그러한 조사가 돼야 된다. 정치하듯 하지 마라 이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수사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이제 뭐 질문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무슨 힘이 있겠나, 무소불위 검찰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5번이든 6번이든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뭐 정치 탄압이다, 뭐 검찰 독재다 이런 워딩이랑 비교하면은 냉소는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약간 분위기 이런 게 뉘앙스 같은 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체력의 한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멀쩡한 사람도 음. 검찰에 가서 11시간 네. 조사를 받고 나오면은요 기진맥진 돼요. 그런데 열흘 이상 굶고 하루만 굶어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투쟁 강도가 낮아졌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25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표결될 거다. 그 전에 검찰이 영장을 보내오고 그런 관측들이 많은데 단식이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무래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체포 동의안이 네. 온다, 구속 동의안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내용을 봐야 돼요. 음. 저는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네.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 못 하잖아요. 그리고 회기를 넘겨서 지금 9월 국회에서 혹은 10월 국회에서 한다. 네. 이런 변죽을 자꾸 올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민주당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친명, 비명이 갈등을 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검찰이 정치하듯 네. 수사하는 것에 놀아나지 말자. 리트머스 시험지에 빠져들지 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장 청구 내용을 봐야 한다는 말씀은 그럼 내용에 따라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은 검찰이 그러한 의도하는 대로 것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거죠. 왜 네. 어려운 것을 갑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얘기를 해서 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사직생, 음. 생직사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아직도 이재명에게는 12척의 배가 있고 죽을 각오로 덤벼야 돼요. 그 12척의 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우리 민주당 의원들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셔서 그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 무슨 뭐 직권남용이니 뭐니 이런 혐의로 해서 압수수색도 막 여러 번 당하시고
조사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게 지금은 뭐 진행 사항이 더 되는 게 없나요? 뭐 기소. 지금 재판 받고 있죠. 뭐 다른 것은 또 네, 네.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기소 의견으로 했으니까 뭐 검찰에서 기소하겠죠. 저는 괜찮아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아니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죠. 네, 네. 저에게도 네. 옥죄오는 것을 저는 당당하기 때문에 네. 재판에서 저는 사법부의 양식을 믿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은 거짓말 안 해요. 거기에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제가 구차하게 네.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내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비겁한 박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나갑니다. 제가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소하면 기소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 이게 아마 검찰총장 시절에 국민의힘 들어가기 전에 모 인사랑 통화한 내용이 녹취가 됐는데 이게 엄청 발언이 센데 일단 잠깐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들어와서 국힘을 접수해서 예, 이게 지금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 봤자 예.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 국힘이라는 게 뭐 어디 그 주양 먹은 놈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 국힘이 아무리 미워도 국힘을 갖다가 플랫폼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아니, 돼. 그건 만약에 이놈 가서 네. 재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예. 후보 되면은 비대위원장이 돼갖고 그러니까. 당 대표부터 전부 해임할 수 아, 있습니다. 그래. 이게 워딩이 정말 화끈한데 직설적이고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됐든 네. 모든 내용들이 저 녹취 내용대로 다 전개됐잖아요. 난 저걸 보고 네. 야 천공스승보다 훨씬 더 강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구나. 다 맞잖아요. 지금 현실이. 네. 그래서 이준석 음. 다 말대로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저 녹취 내용을 보고 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자인가, 민주주의를 하시려는 분인가 하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가만 보면은 녹취록 내용에 뭐 국힘 접수 뭐 다 먹어준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말대로 다 됐는데 이거를 뭐 정치력, 장악력 이런 게 탁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그것을 정치적 장악력으로 네. 봐야 됩니까? 그럼 뭘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리 검찰총장을 네. 하고 검사를 오래 했다고 하지만은 검찰 용어도 피고인들을 대할 때 저렇게는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또 대통령으로서 과연 민주주의를 준비했는가, 민주주의자인가 이걸 의심하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을? 아니 어떻게 네.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입니다. 정당의 대표를 그냥 대통령 돼가지고 또 뭐 어디를 마치 망나니 뽀개버린다는 표현도 아니 있고 그렇죠. 칼질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네. 그 말씀대로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네. 의식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자인가 하는 의심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진짜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요? 예, 소름이 끼치죠. 왜요? 아니 저렇게 무서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국민의힘 반응 보면은 발언 자체보다 왜 한참 전 발언을 지금 끄집어내서 이거를 보도를 하냐 이게 여권 분란 분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던데 어떻게?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강서구청장 같은 걸 대법원에서 음. 확정 판결 난 지 두세 달 만에 복권해서 네. 또 공천할 거예요.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 건가요? 아니 그 대통령 말씀대로 다 따라갔잖아요. 이준석 당대표 최고위원 다 골로 보내고 이런 거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설사 네. 대통령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님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야지. 지금도 그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저것이 공개됐냐? 이걸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치 달을 가르치니까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정당 아닙니까? 이장 패천이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그렇죠. 있는데 딱 그런 것 같기도 이거 하고. 가리시나요? 지금 정치권에서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누구누구 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지칭을 해서 이게 좀 뭐 논란이 되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이동관 씨 뭐 방통위원장으로 인정을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부른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대통령이나 네. 방통위원장이나 자업자득해서 씨라는 얘기가 나오게 한 것은 일차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다고 그래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그렇게 씨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정치를 살리자. 그렇기 때문에 씨를 불리게끔 자업자득하신 분들도 네. 반성해야 되지만은 그러한 용어를 그런다고 쓰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뭐 윤석열 밑에서라고 씨도 빼고 이것도 저것도 다 빼고 그냥 이름만 불렀고, 이게 보면은 주호영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라고 있고, 여기도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찾아보면 그 전에 뭐 많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김대중이는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네. 박문진 이사장이 공산당이다 이런 얘기는 그런 극단적 표현이 과거에 했다고 해서 지금도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화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해남에서 완도에서 진도에서 네. 전복 양식하는 농사 짓는 분들도 싸우지 마라. 제발 어떻게 네. 장사 미사가 쓰는 난장판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네. 정치권에서 난무하느냐. 이러한 것을 협치로 풀어나갈 분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씨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자업자득이죠. 그렇지만은 네. 그런다고 똑같이 야당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가급적 네. 대통령께서 옛날에는 대통령님이라고 꼭 붙였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어쩌고 하면은 엄청나게 항의 전화가 와요. 왜요? 그 님자를 붙인다고. 그 사실 대통령 네. 자체가 존경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 님자를 붙이는 것은 좀 안 좋다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좀 순화돼야죠. 어떻게 씨 소리를 듣게끔 자업자득하냐. 본인들도 네. 좀 잘해줘야 되지만은 그런다고 똑같이 대통령한테 씨 뭐 방통위원장 그건 뭐 괜찮죠. 저는 뭐 이동관이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거는 결국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 뭐 그런 그래서는 뜻인데. 안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 네. 바닥 민심은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라 탄핵해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탄핵도 국민이 촛불이 먼저 탔지 제도권 국회에서 한 건 아니에요. 네. 제가 그날 뭐 그때 원내대표 하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애는 어떤 경우에도 이상 헌정 중단하는 일이 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걸 조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단식처럼 네.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대통령께서 화답해달라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